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편향성 그리고 조선시대에 있었던 상피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왼쪽에 있다고 SNS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가장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헌법재판소를 나는 가장 왼쪽으로 해석하는 편파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한 겁니다. 즉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관으로서 나는 중립적이고 가치에 대해서도 중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편파성이 있다 하면은 그런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숨기려고 해야 될 건데 도리어 나는 누구 편에 가깝다고 이래 경기 전에 그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자 나는 A라는 팀을 좋아하지만 경기에는 편애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자신을 과대망상적인 신적인 영역으로 말하는지 어처구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이런 놈이 판사를 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그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가 이런 놈들에 의해서 그 심판을 맡겨놓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분해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경기에서 그 오해를 줄 어떤 애매한 상황일 경우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문영배, 누군가에게 친하다고 자백한 문영배의 심판을 그 관중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인 양 진영의 그 경기팀들이 그 신뢰를 하겠습니까? 인류의 사회 문화, 정치 문화는 고대에는 인간의 깨우침으로 정치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양에서는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였고 동양에서는 공자의 학위시섭, 즉 배우고 습관화하는 군자의 덕을 강조하면서 수신으로 올바른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수신 혹은 깨달음이라는 철인들조차도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민주주의라는 제도로서 다수결로 사회계약이라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무조건 거기에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도리어 원시사회로 돌아가서 헌법재판관의 신념과 양심을 믿는다는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미친 놈들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이미선, 정계선, 정경미, 문영배 등등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이 신적 영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대망상증이거나 미친 짓입니다. 이 인류가 태어난 이후 발전되어 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인간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그 어떤 편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제도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는지 이 인류 역사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은 신적인 영역으로 공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영배를 비롯하여 나는 구성원 중에 가장 좌쪽에 있지만
좌파들에게 편파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군에서 들었던 고참은 하나님의 선배라고 하는 그 말 다음으로 가장 어처구니 없고 미친놈이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하늘이 내린 사람 또는 재판관 신수설이라 하는 신에게서 물러받았다는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미친 개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두드러 패가지고 쫓아내야 할 존재가 바로 헌법재판관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막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과대망상이나 미친 개같은 주장과 함께 또 하나는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서도 이해충돌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영배는 스스로 헌법재판관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친분이 있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며 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특수관계로서 스스로 기피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선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선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이미선의 그 동생의 남편, 이 사람은 이재명을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50억 뇌물을 받음으로써 그 재판을 무죄로 번복시켰다는 건순일 재판관과 굉장한 지인이고 같은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이해충돌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 정계선의 경우는 정계선의 남편이 황필규인데 황필규는 뭐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빨리 시키라는 시국선언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에는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과 자유시민들은 편파성을 의심하면서 그 세 사람에게 기피 신청 혹은 회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도 넘은 세월의 조선시대에서도 출신 지역으로 그 벼슬, 쉽게 말하면 과거를 급제를 해서 혹은 벼슬을 받아서 이래 그 지역이 정해지면은 자기의 출신 지역으로는 가지 않는 이런 상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인들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편파적이고 부정부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회피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것을 기피시키는 이런 상피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시절에 아직 그런 인간의 기본적 그 어떠한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진 현재에서도 상피제도를 안 해도 우리는 가치관이 중립적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같은 그런 철학과 가치관을 강조하는, 알고 보면은 국민을 속이거나 개돼지 취급하는 반란군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기어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사회 혹은 사회 문화가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따르면서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발전 방향에서 반대로 봉건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성향이나 신념에 의지하려는 정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대적 사고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일반 국민들을 재판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일반 국민보다는 좀 더 높은 도덕심이나 모범적인 그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같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 그 회사의 재판을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성소시키는 이런 재판을 하면서 3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런 이재명과 같은 잡범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못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썩어빠진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사건을 통해서 붕괴하고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자신들의 도둑질을 숨기려고 하는 일에 지가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 국민들이 붕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그 2심에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남편이 자기가 수사한 형사 재판에 고액의 그 어떤 변호사 선임료를 받고 변호사로 나서는 이런 파렴치들이 누구를 재판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사서 또다시 거기에 고발된 자기 남편을 변호하고 악다구리를 벌이고 있는 박은정 국회의원, 이 사회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봉건적 사고에 빠진 지금 한국 지도청, 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기타 등등 이 국민의 지도자연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에 따라서 국민들이 몽둥이와 낫 그리고 곡괭이를 들고 몰려 나오는 폭동을 일으켜서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해줘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는 데에 그치면 안 된다. 이 구출을 해서 지금 박은정이 같이 자기 남편은 검사로서 세금을 받고 그 다단계 범죄인을 검사로서 그 소추 기소를 해서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번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잡아넣은 범인의 변호인을 맡아가지고 약 25억의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변호사로 변신을 했는데, 그 일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고 한국 변호사협회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배우자이면서 처인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로서 그 마누라가 돈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해가 비례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국회에서 자기 남편, 그 고발된 남편을 변호하고 방탄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된다. 처절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황운하 징역 3년을 받고 지난해에도 21대도 국회의원하고 지금도 그 돈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맡아서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으로 구속되지 않고 자기를 방탄하고 또 권력으로서 자기가 그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마비시킴으로써 윤석열이 붕괴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시키게끔 유도하면서 거기에 내란이라는 이름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이 한국의 정치판 혹은 지도자들을 이번에 완전히 처단하고 심판하고 톱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거를 그대로 놔두가 되겠습니까? 윤미향이 그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근데 5년 끌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황운하 3년 받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 이거 지금 임기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박은정 저거 신랑 자기 남편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돈으로 사가지고 지금 자기 신랑을 변호하고 방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 재민의 당사자로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번 맛을 봐야지. 이 국민 두려운 줄 알지. 이 국민들이 그냥 얼렁뚱땅 그런 선동에 놀아나면서 항의만 하다가 그 정치 지도자들이 팔을 갈려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정치라는 이름의 당파 싸움을 유발시켜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국민과 나라는 도탄에 빠지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는 이런 거짓된 지도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몽둥이를 들고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나서서 처단하고 심판하고 처벌해내는 그런 주권 재민을 실천할 것을 국민들과 자유시민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우리 모두 이제 봄이 옵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도 밤샘을 하면서 우리가 항의해 왔습니다. 이 날씨가 좋아지는 이 지금 시기에 더욱 처절하고 잔인하게 투쟁하면서 그들을 처단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이렇게 무럭무럭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